본인사명리 163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이업 회원 전형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충파의 이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 많이 되는 내용으로 꾸며질 거고요. 실전 사주도 형들이 한 2개 들어있는 그런 사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히는 아닌데 아주 상세히란 건 그런 거죠. 이제 온탑 회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세문에 관련된 질문, 대세문 응기법까지 연결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구조, 예를 들면 파일 수도 있고 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겹칠 수도 있죠. 2개, 3개 운에서 더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건지 엄청나게 도움되는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의식기형은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렵죠. 우리가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달리 말하면 사람은 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죠. 성정이 안 바뀝니다. 그게 보통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이제 명리를 공부하니까 명리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이 정해지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건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참선하며 돌을 닦든지 명리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에너지의 조화와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안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알죠. 근데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나답게 살자 등등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답게가 나오겠습니까?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것은 의식개혁의 툴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홍보 한번 했었죠. 화요일 제가 2분을 모시는 이유는 한 분 개인은 좀 비싸요. 그러니까 2분 이상은 좀 저렴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한테 배우시면 명이 깨닫는다, 깨닫게 해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쉼없이 제가 수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평일 저녁에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 술 먹자고도 안 하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충파의 2화 이어가도록 하죠. 형은 형벌을 이 단어 하나로 수많은 사유로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지으면 벌을 내려요. 형벌을 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히 법 이런 쪽이 되죠. 이게 이제 일종의 심판 개념이죠. 심판관. 그러니 형이 들어있네? 그럼 축구 심판도 형 이런 속성이 있겠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의료 그래서 우리가 형살 드는 회에 이제 수술 조심하라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 뭐 질문에서도 충미충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허리 이런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인체 중에서도 코어지 않습니까? 허리가 부실하면 저도 옛날에 한번 아파봤는데 30대 때 갑자기 힘들죠. 움직이기 힘듭니다. 온갖 고통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코어를 발달시키면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허리가 물론 그때도 잠깐 한 2주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팠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어릴 때 고질적으로 이 척추 한쪽이 허리 한쪽이 이렇게 뭐 박찬호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좀 삐딱한 게 있어서 아팠는데 코어를 단련시킨 다음부터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의 속성이 형에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형벌을 주는 것, 몸에 내린 형벌을 치료하는 것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의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라. 그럼 의료인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죠? 심판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판정하는 거죠.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지금 질병을 갖고 있어요. 수술해야 돼요. 그런 속성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여기 사물이 있어요. 나무, 토막, 통나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조각을 할 거야? 도구를 만들 거야? 그죠? 그러면 깎아야죠. 나무를 깎아야 됩니다. 나무를 깎아야 되고, 깎고, 자르고, 그죠? 또, 대패로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갖고 와서 박고, 나사로 조이고, 뭐 이래야 뭔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수의 성향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살 들어있으면 그런 쪽으로 쓰겠구나. 깎다! 이러면 미용과도 관계가 되겠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생기를 잘하는 수많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꽃꽂이, 분재, 뭐 등등등, 인테리어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확장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유가 공부에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런 쓰임들을 조정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을 서로 조율하다. 그죠? 그러면 협상하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협상, 협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얼굴을 조정하고 조율해. 협상해야 돼. 이러이러한 얼굴로 좀 바꿉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형, 아까 수술, 의료와 관련된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런 나무 토막,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가구, 기계, 이런 것들을 확장해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 그 우리가 가공,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공, 개간, 그죠? 축수령,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땅을 개간하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쭉 수리, 뭔가 잘못된 것들을 수리하다. 그걸 다른 말로 또 수선,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죠? 옷도 수선하고, 기계도 수선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인터넷이 고장났어. 그러면 기사님 불러. 그러면 그분 형살 들어있네. 이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걸 찾아서 고치는 거죠. 고치고, 다듬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이런 속성이란 말이에요. 형,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살을 잘 생각해보면, 생지와 왕지, 형이 있고, 생지 뭐 인사형, 생지끼리 형, 왕, 자묘형, 뭐 이런 거, 뭐 묘, 축술형, 이런 형도 있고, 삼합과 방합관의 합도 있고요. 방합. 삼합은 일과 관련된 거예요. 비즈니스 어떤 목표, 방향이 정해진 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합 그거 없어요. 친목, 도모, 뭐 이런 거죠. 가족합, 관계합, 인정합, 뭐 이런 거예요. 목표, 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인사형 보면 인오술과, 그죠? 사유축, 삼합과 삼합이죠. 이렇게 보면 사유축, 이렇게 했을 때 사주의 인오술과 사유축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주에 인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화도 있어. 그런데 사유축까지는 안 돼. 뭐 어딘가 축토가 있거나 유금이 있으면 바로 되는 거죠. 근데 대운에서 이렇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인호술이 있는데 사오미가 있어. 사오미. 이렇게 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속성, 예를 들어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무인일주다. 그럼 얘가 편관이잖아요. 그럼 살인소통을 해줘야겠죠. 편관 살인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오미까지 있으니 인성과다. 인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인성이 굉장히 많으니 나의 관이 설기가 많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어.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편관은
무관, 그리고 또 무토 입장에서 나를 장생시키는 거니까 무관의 속성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책임, 직위, 직책, 권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너무 설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관계들을 잘 봐야 돼요. 인호술과 사유축 이런 거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 사가 화기로 막 얘를 빼앗는 이것은 그 작용력이 굉장히 적죠. 이거 자체로 이 화의 에너지, 화 되려고 하니까 목생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화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인술 오가 없고 인술 이런 형태로 돼 있다. 오화를 막 들어와서 혹은 운에서 만나서 무토의 인성을 막 만들려고 할 때 얘는 그 오화하고 붙는 것도 있지만 사유축의 이 금의 작용력도 당연히 있게 된다. 그러면 이 강한 금기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 사라는 화는 그렇죠. 오화하고 달라서 기본적으로 화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만 항상 이 사유축의 금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금도 장생시키고. 그럴 때 인사형은 좀 다르겠죠. 단순히 목과 화, 지난번 설명드렸던 목기를 순식간에 설기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주내에서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사형을 수술로 쓰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부위가 딱 봤더니 이제 허리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현대인에게 굉장히 흔한 질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러니 사주에 이제 그런 문제가 보이면 또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인성 대운을 맞이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아플 수 있구나. 그럼 미리 운동해서 강화시켜야지. 꾸준히 운동 습관을 길러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단련해 놔야지. 이러면 안 아파요. 그런 일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진형 운세 신금일간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신금이 남자다. 그러면, 그죠? 진토라는 문서 속에서 내가 문서를 삼으로써 내가 활용할 돈이 생기는 것도 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 그런데 내가 기토가 있어. 혹은 대운이 기토야. 갑기압 이렇게 해서 내 마음과 여자가 연결이 되겠죠. 갑기압으로. 그죠? 근데 이 인성이 나하고 연결된 인성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여자한테 가는 거고, 그죠? 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임묘되니까 여자 푹 빠지는 것도 되고, 갑진 그 자체가 또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러면 신금이 돈 많은 여자에게 임묘하다. 그 돈에 임묘하다.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운명은 결정적이지 않다. 결정론적 그 세계관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이 운명과 제 유튜브 채널이 운명과 또 인생 사이라고 이렇게 또 슬로건을 잡지 않았습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백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 여백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죠. 사실은 뭔가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뿐 사실은 정해진 이치대로 변함없이 어떤 특별한 선택 없이 이끌려간다. 에너지에 이끌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형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뭔가를 조정하는 일, 다른 말로 조율하는 일,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관계 이런 쪽에 굉장히 능숙난 기질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전문직이 좋겠죠. 당연히 그런 노하우, 그 자격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의 또 일과 일 사이에 개입되어서 조정과 조율과 협상을 이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법적인 것, 특히 그런 이론적 근거,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의료 쪽이니까 성형, 요즘에는 또 이제 젊게 자꾸 만들려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재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화 방지 뭐 이런 쪽 다 형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막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선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선, 수리, 그죠? 가공 등 이런 속성을 형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런 게 잘 안 돼 봐. 조정, 조율, 협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수술 성형 재생이 안 됐어. 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하게 되도록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꾸준히 운동하고 섭생도 잘 지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형이 걸렸어. 몸이 아플까 보다. 저 아픈가요? 아플까요? 막 이런 질문하는 게 굉장히 우문인 거죠. 스스로 아프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과 같아요.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할 생각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아까 이제 이런 속성 외에 이제 말씀드렸던 깎고, 다듬고, 자르고, 조이고, 조립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속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조정, 조율, 협상을 하는데 그 대상이 뭔지를 또 생각해 보면 계속 확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막 조정하고 조율해. 숫자를 가지고 깎고 다듬고 조이고 조정, 조율, 협상. 그러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꼭 법 이쪽만 생각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련된 업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 다루면 회계, 세무 그런 쪽이죠. 그죠? 또 뭐 상표권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뭐예요? 변리사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또 회사 상법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법무사 뭐 이런 사람들 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죠. 그것도 이제 법의 하위법, 노동법과 관련되어서는 또 이제 노무사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사를 만약에 사주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혹은 기관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비즈니스 조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익 배분 이런 것이라든가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잘 협상하고 이러는 능수능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걸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형살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객체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목적이 아니라 이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게 좋지, 의료인이 되는 게 좋지, 내가 환자가 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꾸 또 확장을 시키라는 거 오늘 제 핵심은 확장이에요. 확장. 의료인이면 무조건 의사, 간호사냐? 거기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도 있고 약사 쪽으로도 가고 확장해 생명공학, 바이오 쪽도 되고 그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